서연이는 뭐해?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동창들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집중됐다. 검은색 바지에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사뭇 달랐다. 을지로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해.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김밥집? 진짜? 전교 1등이 김밥집이라니? 이수진이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고, 서연아.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겨우 김밥집이야?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 그러게. 제일 성공할 줄 알았는데. 불쌍하다. 하루에 얼마나 벌어? 충분히 잘 벌면서 잘 지내고 있어. 충분하긴. 내가 하루에 쓰는 돈도 안 될걸? 우리 남편 회사에서 청소직원 구하던데 소개해줄까? 동창들의 조롱과 무시가 쏟아졌다. 하지만 강서연은 담담했다. 과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곧 다가올 반전은 이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을지로 뒷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나무 문을 열고 김밥 천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찬 공기가 볼을 스치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죠. 벌써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김밥 백줄은 말아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쌀통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쌀알들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밥솥 스위치를 켜고 단무지를 썰고 달걀을 부치는 동안 서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오른손 검지에 난 굳은 살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김밥 2줄이요. 네, 알겠습니다. 참치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야채김밥으로요. 3,000원짜리 김밥. 서연은 정성스레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렸어요. 마요네즈 1줄, 단무지 3조각, 당근 2줄기. 매번 똑같은 양,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놓친 전화 12통과 메시지 30개가 떠 있었죠. 박 부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회장님, 뉴욕 지점 인수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주주총회 참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김밥 천국 사장님일 뿐이었습니다. 7시 출근길 직장인들로 가게 가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영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네, 영희 씨. 오늘도 참치 김밥 2줄이죠? 맞아요. 사장님이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틈을 타 서연은 가게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옷장을 열자 명품 정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 서랍에는 수십 개의 고급 시계와 보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서연은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2개의 삶이라.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장이었죠. 1등은 강서연 학생. 상장을 받으러 단상에 오르던 그때 같은 반 이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너 같은 애가 1등이라니. 정말 재수없어. 공부만 잘하면 뭐해? 친구도 없잖아. 엄마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은.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죠. 서연아, 힘들 때는 김밥을 말아봐.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도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김밥은 정성이야.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대학 졸업 후 호텔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서연은 작은 김밥집을 함께 운영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오후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동창회 얘기 들었어? 대학 친구 은정의 목소리였어요. 동창회? 응. 고등학교 동창회. 다음 주 토요일이래. 너도 올 거지?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가게도 있고. 에이, 하루쯤은 괜찮잖아. 다들 뭐 보고 싶어 해. 정말일까요? 서연은 의문스러웠어요. 하지만 은정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가게 정리를 마친 서연은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자택으로 모실까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김밥 천국 사장에서 승원호텔 그룹 회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 준호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요? 준호는 승원호텔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중 생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였죠. 아, 그랜드 서울호텔 리뉴얼 오픈 날짜가 확정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요? 네. 대대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와야 할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준호가 서류를 건넸어요. 한지우라는 청년이 우리 호텔 매니저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서. 서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부모님 란에 적힌 이름을 보자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이수진. 이수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네, 맞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서연이 아니었죠. 승원호텔 그룹 전국 30개의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 연매출 2조 원, 직원 수 3만 명. 모든 것을 이룬 지금도 김밥 천국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심이에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동창회에서 이수진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비싼 액세서리도 없었죠. 오늘은 철저히 김밥 천국 사장 강서연으로 왔으니까요. 서연아, 은정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어요. 오랜만이야, 은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들이 눈에 띄었죠. 어머, 강서연 아니야?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빨간색 원피스에 샤넬 가방을 든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장미영도 있었죠. 세상에, 정말 강서연 맞네. 어떻게 지내? 수진의 눈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에는 예전과 같은 무시가 담겨 있었죠. 잘 지내. 수진이 너도 잘 지냈어?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관광업계에서 꽤 유명하거든. 전국에 펜션 체인도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럼 한 명씩 근황을 얘기해볼까? 사회를 맡은 민수가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차례로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대기업 부장이야. 난 의사 남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애들 둘 다 서울대 갔어. 모두가 성공한 삶을 자랑할 때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이는 뭐해? 민수가 물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을지로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해.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김밥집? 진짜? 전교 1등이 김밥집이라니. 수진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겨우 김밥집이야?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 미영이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때는 서연이가 제일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른 동창들도 동정 어린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속닥거렸어요.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서연의 가슴이 아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수진이 서연 옆으로 왔습니다. 서연아,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동창이니까 도와줄 수 있어.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낸다고? 김밥집에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 충분히 벌어.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충분하긴 내가 하루에 쓰는 돈도 안 될걸? 옆에서 듣던 미영이 말했습니다. 참, 우리 남편 회사에서 청소 직원 구하던데 소개해줄까?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했어요. 아니면 우리 펜션에서 일해볼래? 김밥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수진의 제안에 다른 동창들이 웃었어요. 수진이 착하다. 동창 챙기는구나. 그러게 서연이한테는 좋은 기회겠네. 서연은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참, 다음 주에 그랜드 서울호텔 리뉴얼 오픈 행사 있다던데 초대받은 사람 있어? 와, 거기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승원호텔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데.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았어. 우리 아들이 거기 면접 봤거든. 사실은 어렵게 구한 초대장이었지만 수진은 마치 VIP인 것처럼 말했어요. 수원호텔 그룹 회장이 여자라면서? 응. 근데 신비주의래. 얼굴도 잘 안 알려졌대. 대단하다. 여자가 그런 대기업을 일궈내다니.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대화를 들으며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서연아,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겠지? 수진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으니까. 근데 현실은 김밥집이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난 지금 내 삶에 만족해. 만족? 정말?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 말고 기름 냄새 맡고 손님들 눈치 보면서 그래도 행복해.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이 짜증을 냈어요. 척하지 마. 속으로는 우리가 부럽겠지. 동창회는 계속됐지만 서연을 향한 무시와 조롱도 계속됐습니다. 서연이 남편은 뭐해? 같이 김밥집? 애는 있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최소한만 대답했어요. 밤 9시
동창회가 끝날 무렵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너한테는 부담될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동정하는 사람들. 고맙지만 내 것은 내가 낼게. 서연이 지갑을 꺼내자 수진이 웃었어요. 어머, 저 지갑 좀 봐. 어디서 샀어? 시장?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일어났어요. 먼저 가볼게. 다들 잘 지내. 벌써 가? 아직 2차도 있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서연이 나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해. 완전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게 공부만 잘하면 뭐해? 밖으로 나온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0년 전에는 그저 당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였어요. 많이 힘들었죠?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괜찮아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랜드 서울호텔 리뉴얼 오픈 행사.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김밥 천국 사장 강서연이 아닌 승원호텔 그룹 회장 강서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주일 후 금요일 저녁 그랜드 서울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리뉴얼 오픈 행사.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밤이었죠. 엄마, 여기야. 이쪽으로 와. 호텔 입구에서 한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과 미영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승원호텔 그룹의 위엄이구나.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최고 호텔 그룹이잖아. 지우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여기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초대장을 확인하고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하얀 테이블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금색 명패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기 봐. 대연그룹 회장님이야. 어머, 사무전자 사장님도 오셨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진 일행은 맨 뒤쪽 구석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다니 영광이야. 미영이 말했어요. 수진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면접 봤다니까. 연줄이 있으면 다 돼. 사실 초대장을 구하는데 온갖 인맥을 동원했지만 수진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7시 정각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승원호텔 그룹의 20년 역사였어요.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이었죠. 창업자가 여성이라니 대단해. 그것도 30살에 시작했대. 맨손으로 이런 제국을 만들다니. 주변에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수진도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승원호텔 그룹 박준호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준호가 무대에 오르자 여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와, 정말 멋있다. 부회장이 저렇게 젊고 잘생겼어? 준호의 세련된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이제 저희 승원호텔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신비에 쌓여 있던 승원호텔그룹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서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강서연이라는 이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강서연이? 무대 옆 계단에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우아한 자태, 당당한 걸음걸이, 은은한 미소. 틀림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김밥집 사장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강서연이었어요. 어떡해?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강서연 맞아? 지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 면접 때 최종 면접관으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거짓말로 어머니가 호텔업계 큰손이라고 자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승원호텔그룹 회장 강서연입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호텔업계의 숨은 거인, 젊은 여성 CEO의 신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승원호텔그룹은 집 같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든 직원을 동료처럼 대하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그곳에서 정성의 의미를 배웠죠. 그 정신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밥집. 정말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 뿐. 서연의 시선이 잠시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은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1초, 단 1초의 눈맞춤이었지만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복수심도 조롱도 우월감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작은 김밥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을지로의 김밥천국.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정성껏 김밥을 마는 곳입니다. 그곳은 제 초심을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죠.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다니 진정한 경영자의 자세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2주일 전 동창회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밥집이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 하루에 얼마나 벌어? 우리 펜션에서 일해볼래? 부끄러움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서연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며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창피해요. 면접 때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을 거예요. 미영도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수진아 더 있으면. 세 사람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중 누군가 불렀어요. 이수진 씨,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수진의 다리가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은 수진은 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또 보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 지우 이력서 봤어. 잠재력이 있더라. 다만 너무 포장을 많이 했어. 진실하지 못했지.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호텔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6개월 과정인데 지우가 관심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싶어. 수진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응?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지?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서연의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호텔 행사가 있은 지 사흘 후 월요일 오후 수진은 을지로 골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김밥 천국 간판이 보일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그곳이 단순한 김밥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용기를 내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밥을 말고 있었죠. 서연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수진은 잔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동창회 때도 내가 너무 못됐어. 서연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손님들이 보잖아.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너는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기회를 주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한때는 복수하고 싶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그 사람도 분명 아픈 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중에 들었어. 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드셨다는 걸. 그때 전학까지 고민했다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어.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나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얄미웠겠구나 하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상처를 상처로 갚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우 관련 자료야. 호텔 아카데미 입학 서류도 있고. 정말로 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거야?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정직하게 시작해야 해. 더 이상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연해. 당연하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라고 할게.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진이 너한테도 제안이 있어. 나한테?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했어. 펜션 운영 경험이 있으니 맡아볼래? 수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알잖아. 실패한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서연아.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고,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에게서 받은 희망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김밥을 만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면 먹는 사람도 그 마음을 느낀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야.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면 그들이 고객을 소중히 대하지. 그게 내 경영 철학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어.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참, 궁금한 게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계속 김밥집을 하는 거야?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가 내 뿔이야. 어머니의 추억이 있고 초심을 지켜주는 곳이지. 그리고 가끔 이렇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잖아. 서연이 수진을 보며 윙크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수진이 일어났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은혜가 아니고 우정이야. 우정이라.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맞아. 이제 시작이야. 가게를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엄마?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 단, 이번에는 정직하게 시작하자. 전화 너머로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용서.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2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놓아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밤이 깊어가는 을지로 골목. 김밥 천국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김밥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공간이 된 이곳. 서연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찾아올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6개월 후 봄날의 김밥 천국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마음치유 상담소라는 작은 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무료 상담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회장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오늘은 5분이 오시는군요. 김밥 천국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첫 번째 상담자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차부터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가게 문이 열리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왔어.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소박하지만 깔끔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제주도에서 올라왔어? 응. 이번 주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왔어. 수진이 운영하는 제주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마음치유 펜션으로 유명해졌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며칠간 머물면서 치유받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지우는 어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번에 부산 지점 최연소 부매니저로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모두 내 덕분이야.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생님, 고등학생들이 때로 들어왔어요. 서연이 매주 자원봉사로 강의하는 학교의 아이들이었죠. 오늘 학교폭력 예방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서연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다들 왔구나. 오늘은 김밥 특별 서비스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밝았어요. 마음 치유 프로젝트가 정부 공식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대단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네. 응. 수진이도 제주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할래? 당연하지. 영광이야. 세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게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밤 9시 가게 정리를 마친 서연은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김밥에 정성을 담으라고 하셨는지.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승원호텔그룹 마음치유 프로젝트로 대통령 표창 수상, 강서연 회장 대한민국을 바꾸는 100인의 선정, 김밥 천국에서 시작된 기적, 전국으로 확산.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을지로 골목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첫 손님은 6개월 전 상담을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서 와요. 오늘도 김밥 2줄이죠? 네. 사장님, 김밥이 힘이 되거든요. 서연은 정성스레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김밥 천국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침을 여는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그렇게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있잖아. 제주에 오는 손님들이 다들 물어봐. 뭘?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들게 됐냐고. 그러면 나는 네 이야기를 해. 상처를 용서로 바꾼 사람 이야기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야. 아니야. 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서연에게 진정한 성공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김밥으로 가르쳐준 진짜 성공이었어요. 김밥 천국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으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면서요.